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 우리 대표,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그 공산당이 많나 봐요, 주변에. 예, 지금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하고, 암양. 그 다음에 이제 반국가 세력이 암양을 하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한동훈 대표도 대공수사를 부활해야 된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부활해서 간첩을 막아야 된다. 뭐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봐요. 아, 왜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그 안에 디테일? 간첩 몰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뺏은 것은 좀 잘못되고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평소부터. 그래서 요거랑 네. 이렇게 갑자기 대통령 반국가 세력 막 암약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이것은 국정 운영의 자신감이 대통령이 많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 의식의 발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가장 좋은 방법 뭐냐면요. 내 지지율 떨어졌네. 나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사람 많네. 그런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반국가 세력이야. 사이비 지식인들, 검은 선동 세력 이렇게 검정 옷 입고 저기도 뭐죠? 김민아 평론가님도 검정색 옷 입고 하얀 옷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소장님도 좀 하얀 옷을 입어야 검으신 돼. 것 같은데. 예. 남색이에요. 그럼 소식적인 학생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왜 까만 옷을? 저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과대표 해가지고 학생운동 많이 했죠. 그러면 족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필인지 NL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국정 운영 자신감 결여. 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왜 따라가는 거지? 이분은 네. 어쨌든 이 반국가 세력 이 단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하는 것,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적대 세력을 규정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이게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주장이고 당론이었어요. 아, 원래? 네, 원래. 네, 국정원 대공수사 네, 부활한다? 국정원에서 어떻게 간첩을 색출하고 해야지 어떻게 경찰이 하냐,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게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이 법이 개정될 때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경찰은 능력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하필이면 이때 이러니까 공안몰이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받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디테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찬성이거든요. 적국에서, 그러니까 북한만 적국으로 놓지 그럼요. 말고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그렇죠.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테리 수였나요? 수미테리. 네. 수미테리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적극 옹호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부로부터 뭐 접대도 받고 백도 그렇죠. 받고 뭐 이래가지고 스파이로 네. 미국이 이 사람을 기소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동맹국의 정책을, 근데 상당히 이제 극우스러운 정책이죠. 그거를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 가운데 부정부패가 좀 있었어. 정책의 뭐 적합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문제고 부정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스파이다. 저 사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인이지만 하여간, 그리고 한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저 사람 스파이로 간첩으로 그럼요. 잡아놓겠다 이거잖아요. 저는 한국에 미국 스파이나 일본 스파이가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잡아야죠. 한동훈의 기준으로 따지면 엄청 많기 때문에 요거 괜찮은데? 괜찮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이거 상당히 괜찮은 법이에요. 괜찮아요. 외국처럼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왜냐면은 미국이나 일본에다가 뭐 넘겨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냥 너무 관대하게 봐줬거든. 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맥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예. 정치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해주세요.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예. 뭐 국정원이 간첩을 열심히 잡으면 좋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죠. 그거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조치들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것 때문에 이러한 조치 때문에 간첩들이 막 늘어나고 예. 어떤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 그거를 또 새롭게 평가를 해서 그렇지. 그러면 대공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이 요 국정원의 대공수 사건이 없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요거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부터 평가하는 게 그렇죠.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간첩죄 적용 범위 요 얘기는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뭐냐면 그건 동의를 하는데 기밀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논쟁 지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가령 간첩죄를 적용을 할 건데 이게 예를 들면은 북한에다가 예를 들면은 적국이라고 하는 건 지금 북한이니까 북한에다가 어떤 것이든지 넘기면은 이거는 간첩죄인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다가 어떤 정보를 넘겼는데 가령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면은 당연히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간첩죄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산업과 관련된 정보이다라든지 이런 거면은 일종의 산업 스파이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간첩죄를 적용할 거냐. 요거는 이제 법리상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한참 이제 논쟁을 하다가 국회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다가 이게 위야무야 됐고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그 당시에 이제 법원행정처나 이쪽에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쟁점은 거기에 있는 거였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이 문제가 한동훈 대표가 다시 꺼내들고 다시 쟁점한 거는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정보사에서 군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휴민트 정보가 갑자기 그 조선적으로 위장한 북한 간첩한테 넘어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북한 간첩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조선족한테 넘어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휴민트를 다시 다 구축해야 되느니 뭐 이런 논란이 막 벌어져서 윤석열 정권의 정보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가 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전에 법무부 장관도 했으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면서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놓은 바도 있으니까 갑자기 나와서 그러게 내가 간첩죄에 대해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그러한 법 개정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거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첫째 그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둘째 정보사에서 그렇게 된 거는 정보사에서 그 휴민트나 이런 정보가 넘어간 거는 지금 간첩죄 적용하고 그게 이 직결되는 문제냐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적용 범위가 적국에서 외국으로 적용 범위를 바꾸는 거냐의 문제하고 기밀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여전히 남아있는 쟁점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걸 뭔가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고 이거는 야당 책임이야라고 하면서 받아치고 하면서 남 탓을 하는 정확한 이 평소에 많이 쓰는 그 수법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그런 것에 재탕이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의도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받아들일 때 야당이나 시민사회에서 너무 수세적이거나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 기분이 나빠 일단.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밀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일 스파이나 친미 스파이들이 많을 수 있어요. 많죠. 그리고 그거를 북한의 한 이적 행위다라고 했을 때 그 적, 그거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야 일본한테 미국한테 이 정도로 퍼줄 수 있어? 이거는 완전히 대통령과 강요들이 지금 거의 스파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논제를 확대를 시켜야 된다. 이왕 이렇게 나왔으면 그걸 선진국에서 다 이렇게 해. 적국을 한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외국으로 규정을 하거든. 그래 그러면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북한만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따져봤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국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저는 엄단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데 이게 이제 공안을 강화하는 부분하고 공안 몰이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을 저는 좀 따져놓고 그러니까 따로 전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진단적 사고, 분석적 사고, 체계적 사고가 중요하다 보는데 쉬운 말로 해줘. 우선은 한동훈 대표는 진단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 예를 들면 민생이 어려운데 민생을 풀기 위한 진단이 그럼 금투세를 막는 것이냐, 폐지하는 것이냐 이거 오진단이기 때문에 오해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첩죄라는 대안이 나왔다면 이 문제 진단에 지금 간첩법 관련된 문제로 지금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군무원의 블랙요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군무원의 블랙요원은 제가 진단하는 원인은 뭐냐면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이 외교부 일색으로 짜졌습니다. 원래는 안보 라인이 정보 라인, 군 라인, 외교 라인, 통일 라인 이게 여러 가지 섹터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부도 어느 한 분야가 독점한 적은 없는데 윤석열 정부 지난 그 정보 사건 났을 때 보십시오. 외교부 장관 당연히 외교관이죠. 국정원장도 조태영 외교관입니다. 안보실장도 장호진 외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교관들이 안보 라인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에 관한 당연히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게 전 올바른 진단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오자마자 권력기관 장악하느라고 국정원에서 1급 이상들 다 사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받고 그 유능한 사람들 다 쫓아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2급, 3급들이 1급으로 승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무리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전 이런 정보관리 차원에서 시스템이 좀 무너뜨려진 면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의료시장도 가만히 있던 걸 뽀개잖아요. 그렇죠. 정보에 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뽀갰기 때문에 나온 부작용이지 이걸 가지고 지금 간첩법이 공백이 있어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대공수사권의 강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개혁하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이제 다 경찰에다가 줬는데 경찰이요. 대공수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능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이 지금 너무 많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업무 과중이기 때문에 농도나 사건 처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차원에서는 저는 공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사권에 저는 제조 정도 필요하고 윤석열 정부의 이 공안몰이 프레임에도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좀 냉철하게 저는 접근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매번 공안몰이를 당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하나, 경찰이 하나 뭐 똑같아요. 경찰은 뭐 대공수사권이 없었던 시절에 공안몰이를 안 했느냐. 했습니다. 정보경찰들이 다 뭐 했습니까? 공안몰이 했지. 그런데 말씀드리는 거는 뭐 그런 그래서 결국은 최고의 권력이 공안몰이를 하고자 하면 대공수사권이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예요.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러나 간첩을 잡는다라고 할 때 간첩을 잡지 말자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간첩죄를 개정을 할 때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을 때 하지 말자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의 민주당이 이거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시민단체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 국회에서 쟁점이 됐던 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밀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법적인 논리에 대한 논쟁이었고, 이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반대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에 반대해가지고 못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공안몰이다. 그럼 민주당이 왜 반대했다는 겁니까? 적국에서 외국으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해야 되는데 외국으로 바꾸는 것을 왜 반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한동훈은. 이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기저에 깔려있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본인들 생각에는 민주당이나 야권, 시민단체, 일부 언론, 김문수가 말 잘해놨대요. 2019년 8월 15일에 문재인부터 비서실, 정부종합청사, 검찰청, 그때는 검찰청도 있어. 왜냐면은 윤석열이 문재인 편이니까. KBS, MBC 등 언론기관, 정교조 등 골목마다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부 시뻘건 빨갱이다. 2019년에 전부 다 시뻘건 빨갱이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빨갱이들은 본인들이 공안몰이를 하면 무서워할 줄로 생각하는 거야. 이분들의 생각은 60, 70년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빼고는 다 빨갱이야. 그들의 눈은 원래 시뻘게 가지고 다 빨갛게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들 있잖아요. 아니 KBS, MBC 언론기관에 있는 본인들 자식들도 있을 텐데 본인 자식들도 빨갱인가? 에?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하지. 실제로도 을지훈련에서 이런 거 뭡니까?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금 저 미얀마나 캄보디아에서 60, 70년대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예? 공산당 아웃. 저 한국에서 2024년에 나와. 공산당 때문에 지금 저 테러 공격을 당한 사람이야.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반도 평화. 예? 공산당 아웃이야. 이승복 어린이가 생각이 나죠? 공산당 아웃. 이렇게 해서 반공을 국시로 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초기 모델로 돌아가자
라는 식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의 머릿속 사고 방식만 바뀌면 되는 거지. 이 소수의 한 10%만.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공산당이야? 아니요. 어? 저는 저 광경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뭘 하는 거죠, 저게? 저게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네. 을지 훈련을 하는 건데 일지 훈련하는 건데. 보통 이런 걸 을지 훈련이라는 걸 할 때 시나리오를 전제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하고 관이 어떤 역할을 배분해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서 대응한다. 요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그 주장을 한 거잖아요. 북한이 침공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국내의 불순 세력들이 북한의 침공에 호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를 들면 방송국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러저러한 걸로 막아내야 된다. 요런 거잖아요. 반국가 근데 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은 예.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 예. 단결투쟁 머리띠를 두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노조 조끼 같은 걸 입고 예. 그리고서는 예를 들면은 뭐 여기 뭐 예를 들면은 뭐 평등 뭐 평화 이런 걸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르고 그 사람들이 진압을 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저 장면은 지금 뭐냐면은 단결투쟁 머리띠를 공산당 아웃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르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공산당을 열렬히 반대하다가 공산당의 불순 세력 시민으로 위장한 공산당의 불순 세력에게 지금 테러 공격을 당하고 받고. 테러를 당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구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 서사입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공산당 아웃 시위를 누군가가 나서가지고 항전을 해가지고 그 항전을 한 것 때문에 이 사회에 다수인 어떤 시민으로 위장하고 있던 공산당이 그것을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저 사람들이 쓰러져 갖고 구해줘야 된다. 이게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서사예요. 왜 그랬을까? 본인들 머릿속에는 자연스럽다니까. 이 자연스럽지 예. 않은 생각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예. 이 훈련을 주도한 대부분의 공무원이라든지 이 군 관계자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내지 못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훨씬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입니다. 이 불순 세력들이 이 단결투쟁 머리띠 두르고 노조조끼 입고 와가지고 폭동을 벌이면 그걸 진압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 저 시나리오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저 시나리오는 평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시나리오입니다. 아니 근데 그건 그게 누굽니까? 아니 근데 을지훈련이 원래 누구예요? 관이잖아요. 누구예요? 누구야? 예? 누구? 이런 상황이 익숙치 않은 제가 볼 네. 때는 최고의 권력, V0나 V1이나 뭐 이런 분들이겠죠. 아니 이건 뻔한 거죠. 직접 스크립을 썼어? 아니 을지훈련이 군관이 협동해가지고 이제 예. 4일 동안 훈련하는 건데 저도 공공기관에 있을 때 을지훈련 예. 공문받고 협조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군에서는 신원식이고 그다음에 관에서는 이제 행안부의 이상민인데 그렇죠. 이 둘의 뇌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결국에는 뇌를 지배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예. 이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권력자인 윤석열 딱 한 명이고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매일 그 반국가 세력 얘기를 떠들고 다니니까 예. 당연히 저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김문수의 생각이 이 정부 전체 그다음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공직자가 아닌데 내가 왜 자꾸 김건희를 이야기를 하지? 현실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무런 책임도 오야분이기 없는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오야분이기 그래요? 때문에. 아니 이 김문수의 이 말이 저는 모든 거를 다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부터 비서실, 정부 종합청사 관료들도 의심해. 검찰청, KBS, MBC 등 언론기관, 정교조 등 골목마다 지방자치단체장, 각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전부 시뻘건 빨갱이. 유권자들이 뽑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여기에. 유권자들이 뽑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권자들까지 포함해서 야당, 그때 당시에 야당 뽑은 사람들, 그때 당시에 여당이죠, 여당. 여당 뽑은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인 거야. 국민들 한 60, 70%가 빨갱이야. 그리고 윤석열 지금 지지 안 하고 있는 60, 70%는 빨갱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아, 이런 자들이 어떻게 위정을 해요? 아니, 참고로 저는 빨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게 저는 표를 줬는데 아, 어떻게 그런가? 빨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대선 이후에 이제 우리가 노선이 달라서 표를 줬지만 표를 달라진 준 거지. 다음에 위장으로 준 거예요. 그것도. 공산당한테 포섭당한 거지. 저 같은 공산당한테 학생운동 한 번도 안 해본 공산당이야. 어떻게 이 나라를 지금 근데 이런 인식 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런 인식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또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항복해. 항복하는 게 낫죠. 항복. 아, 이게 무슨 아니 이래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겠다는 거잖아. 어떤 이념과 어떤 이데올로기로 통치를 하겠다는 거지?
반공 이념. 반공 이념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가 네. 또 등장해야 되는 거죠. 여의도에 제가 이렇게 직장이 그쪽 부근이었어가지고 자꾸 돌아다니는데 그쪽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금융시장에 근무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저 응원해요. 네?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그러면 저기 저 금융시장에 근무하는 증권맨들은 다 빨갱이야? 아, 심각하네요. 심각한 거야. 자본시장을 주무르고 있네요, 지금 공산당이. 공산당이 자본시장을 주무르고 있어. 다 빨갱이들 천진데. 빨갱이들 그래서 주가가 안 오르나? 그런가?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 색깔부터 바꾸세요. 빨갱이 싫어하면서 왜 빨간색을 써? 또 그러니까. 예전에 저 초등학생 때 네. 이제 이승복 어린이 얘기할 때 선생님이 교단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상황극 했었거든요. 상황극? 상황극 해가지고 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 이게 지금. 다른 이쪽은. 친구들은 이제 공산당 역할하고 이제 몇몇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승복처럼 해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을 했었는데 그때로 그 되돌아가고 평론가님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이승복이었습니까? 공산당. 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 제가 이승복 역할 어린이 야. 역할. 그랬을 아, 저였으면 공산당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결국 그래서 이 정권이 그렇게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실체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고유,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고유의 의미에 대해서 막 여러 긍정적 해석을 했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을 주장하고 체화한 후보이다라는 식으로 해설을 막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의심이 됐어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레토릭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게 반공주의로 귀결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를 반대하기 위한 개념으로만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의심했는데 실제 통치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뭔가를 반대하는 의미로만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결국 반공주의로 귀결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대상이 뭐예요? 전임 정권과 민주당 세력과 그 민주당 세력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민사회 단체와 그들을 지지하거나 뭐 우호적인 관계를 가졌던 여러 세력들을 다 여기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퀄 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 이퀄 민주당 이퀄 시민단체 등등 이렇게 되니까 아까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통치를 해서 나라를 책임있게 운영하는 게 되겠느냐. 애초에 의문이 지금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모순점이 많잖아요. 전 지금 이 반공 프레임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산당 프레임을 갖다가 민주당이 사실은 공산당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그동안의 광복절 기념사 들어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공산 전체주의가 민주당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민주당이 했던 평화 정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반공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들이 여기서 암약하고 있다는 걸로 예시까지 들어요. 그러면 사실은 본인을 반대하는 뭐 특히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이 야권 세력이 사실은 공산 전체주의에게 포섭된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윤석열식의 논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그 공산 전체주의 집단이 집권을 했었거든요.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왜 그때 검찰총장했어? 본인은 공산 전체주의 집단에서 검찰총장까지 지냈어요. 네. 그럼 자신의 소신을 숨기고 한 겁니까? 막, 내 소신은 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다 쓸어야 되는데, 잠깐 시켜주니까 검찰총장 잠시만 하자. 이러다가 진영을 바꿔가지고, 야, 저것들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에서 고위직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이분만큼은 김문수식의 논리를 쓰면 안 돼요. 논리 모순이 이렇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우리가 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을 저도 한 2년 넘게 왜 저럴까 분석을 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도저히 되지. 안 되는데 해답을 찾았어요. 다행이다. 지난주 일요일에 예.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투표하러 나가는 분들을 만났어요. 한마디로 중도층이죠. 중도층. 네. 중도층인데 투표를 하러 나간다고? 네. 투표를 되게 안 하잖아. 안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중도층에서도 희한한 중도층. 정치는 안 본대. 자기는 모른대. 그냥 모른대. 그런데 투표할 때는 한대. 투표는 한대. 그래 누굴 찍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뭐 누구 찍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봤더니 한마디로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대요. 이상하다. 위얼드하구나, 위얼드. 이상하대 그냥. 이상하다. 그냥 그걸로 모든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누구죠? 월즈 있잖아요. 월즈라고 왜 해리스 부통령. 다음으로 부통령 후보 된 사람 있잖아요. 팀 월즈. 팀 월즈가 이 트럼프에 대해서 크리피하고 위어드하다 그랬거든요.
소름 끼치도록 이상하다라고 했거든. 이상.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는 KKK가 딱 연상이 돼. 맞아요. 하는 짓이 그렇고 조금만 더 가면 저거 백인 우월주의인데 조금만 더 가면 아니고 지금 그런 거 트럼프의 말 자체가 백인 우월주의가 많이 있잖아요. 이미 근데 와 있죠. 본인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라고 해. 계속 본인은 그래. 본인은 나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야. 그런데 KKK는 엄청나게 지지를 해. 그리고 스스로가 신나치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윤석열이 아니죠. 트럼프를 지지를 해.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인 거야. 본인은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야. 누가요? 트럼프가? 아, 아니, 나 트럼프야. 윤석열이. 난 윤석열 얘기한 줄 알았어, 지금. 아, 어렵다. 아메리칸 윤석열과 코리안 트럼프가 이거 어렵네요. 예, 어려워. 근데 윤석열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근데 옮겨붙는 사람들은 전부 뉴라이트야. 그럼 뉴라이트가 다 득세를 해. 거기는 KKK 애들이 이렇게 저 정부 요직에 있지를 않거든. 근데 그냥 지지만 하는 거거든. 나치들이 지지만 하는데도 트럼프는 아니야. 쟤들과 나는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아니, 그,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치주의자와 KKK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 트럼프는 아니라고 하고. 근데 윤석열은 아예 고의적으로 등용을 해. 그러니까 커밍아웃을 한 거죠, 윤석열은. 커밍아웃을.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파 사람들, 네. 윤석열 대통령을 그래도 지지하는 분들은 무슨 장관 자리 하라고 할 때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 시킨 게 이런 사람밖에 안 남았다. 안 하려고. 그 정도로 위어드하고 이상하고 해괴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더 유지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지해봐야 김문수류의 더 해괴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국정이 완전한 난맥을 넘어서서 전 국가가 붕괴되는 그 흐름으로 간다고 봐요. 쓰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심각하죠. 지금. 한국에 뭐 30대 30 뭐 이러잖아요. 늘 저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 민주당, 국민의힘. 그러면 그 30%풀 안에 합리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라이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뒤섞여 있죠. 둘 다. 예? 그러면 그 중에서 합리적인 사람들을 한 8이나 9 정도 쓰고, 예? 좀 사람들 볼 때, 야, 이상한데? 이런 사람들은 1 정도 쓰면 그래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 근데 8, 9를 이상한 사람들을 쓰는 거야. 아 이젠 100이라고 하셔도 돼요. 네. 근데 100을 다 이상하게 쓰고 있어요. 어? 최영코님, 예.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이 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그러면 나가야지. 그만해야지. 근데 대한민국 시스템상 그냥 본인이 하야하거나 탄핵당하지 않으면은 대통령직에서 어떻게 내려오게 근데 만들어요? 탄핵당할 짓도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많이 해놨거든요. 이번 탄핵당할 국정감사 때 지금 짓도 너무 많이 해놨어요. 난리가 탄핵당할 날 거라고 짓도. 그러더라고요. 뭐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거는 그러니까 한남동에 계신 분이 관조공사? 예. 아니 관종사 관종사? 아니라 어떤 분하고 막 이제 톡을 주고받은 것을 한남동에 계신 분이 톡을 주고받은 것을 예. 한 언론사가 입수를 했고 예. 그 한 민주당 의원실에서도 입수를 해가지고 예. 요거를 국감에서 터트리고 기사화하려고 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랑 누가 그럼 아 이거는 내가 한 몰라요. 번에 이미 들은 이야기인데 나와야지 내가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 있어. 나는 이거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까지는 증거는 없었거든. 아니 저는 이제 문자 주고받은 것까지도 이제 시점을 보고 아.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화번호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관련해서. 아 인사 문제 관련해서 딴 게 또 있구나. 네. 뻔히 예상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남동에 계시면 부의원이나 아이 부의입니까? 한남동에 관저 있는 행정관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그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자꾸 그렇지, 물고하시면 안 돼요. 예. 위험해요. 한남동.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의아하시게 그 간첩을 외국으로 규정하자 이런 게 이런 거예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교육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했잖아요. 요런 게 뉴라이트나 요렇게 아니 뻔히 자기 영토인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공무원이 자기 영토를 보존할 의무가 있어. 예? 근데 자기 영토를 야 이거 분쟁 지역이야.
그냥 이용훈 교수처럼 네? 이거 일본도 이렇게 영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가 없네? 그러니까 그냥 분쟁 지역으로 공유 지역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일본이랑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미래를 위해서? 요게 지금 뉴라이트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국방부 장관이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을 기술을 한 거잖아.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서 요게 스파이야 이게. 국방부 장관에서 그래서 해망 이게 간첩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렸는데 안보실장을 또 보내주잖아요. 이게 진짜. 이걸 간첩법으로 처단을 해야 돼. 이걸 그렇죠. 간첩법으로. 아니 이분은요, 이 신원식 장관은 이완용도 이해되는 면이 있다 이런 발언도 과거에 한 바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아니 헌법에 66조 2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러니까 이거는 신원식 장관의 행위로만 볼 수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거 결재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장관의 의사결정이? 그러니까 독도에 대한 그 영유권, 우리의 그 국토 수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는 이거는 100%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탄핵 안 하면은 도대체 어떨 때 탄핵을 해야 됩니까? 이럴 때 탄핵을 안 하면은? 참 깝깝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는 지금. 일들이.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때 사표를 냈는데 계속 국무총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고령 광복군을 나는 이런 쇼도 있잖아. 이런 쇼도 안 했으면 좋겠어. 맞아요. 진짜 이 뭐 가서 이제 태극기 건강감리도 제대로 그리지도 않은 그냥 엉터리로 그려놓은 그 태극기 케이크 가지고 이거 자르고 뭐 최고령 광복군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행태가 잘못된 거지. 이거 가가지고 쇼한다고 국민들이 너희들 그 광복군들 잘 모시는구나. 너희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상하고. 왜 저 짓거리를 저게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러니까 이제 예. 예를 들면 저런 일정과 행보를 한 것은 분명히 내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조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러니까 이제 저런 식으로 가서 쇼도 근데 제대로 못해. 퍼포먼스 하는 건데 예, 퍼포먼스도 제대로 못해. 창피하다. 태극기 정말 태극기 참 기괴하다, 기괴. 오성교 지사 분의 예. 이 분의 표정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귀찮게 와가지고 아이 행복하시지 않아 보이고. 아까 옷 입혀놓고 사진 찍기 놀이 하러 가는 거지. 그 저분 본인들. 입장에서도 창피해요. 저분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 정부가 어찌 됐든 간에 광복절을 전후하여서 그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어찌 됐든 간에 그 역사 논쟁을 막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 총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지금 저 사진은 그나마 좋은 사진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 이래요. 막 한덕수 총리가 와 이런 포즈를 막 취하고 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나이가 지금 한덕수 총리도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들뻘이긴 한데 네. 아무리 그래도 뭐 이게 근데 뭐 이러는데 이런 무슨 알랑방귀를 끼는데 이분이 무슨 의도로 와서 뭘 하는지를 아실 텐데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이분이 원래 미국에 계시다가 원래는 네. 일본에 계시다가 왜냐면 좌우의 이념 대립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어쨌든 그 역사에 관한 뭐 이런 비극들이 과거부터 이 광복 이후부터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돼서 외국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 정부가 어쨌든 모셔온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로 외국에 계시던 분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시겠냐고요. 근데 면목이 없는 일인데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근데 가가지고 이런 사진 찍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네. 아휴, 이상하다니까요, 다, 쓸데리 없는지.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희 광장 만들면서 박정희의 그 정자가 이제 청이냐, 정이냐, CHUNG냐, JEONG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구시장하고 구미시장하고 막 싸우네. 이 중요한가? 아니 아무렇게나 쓰면 되죠. 그걸 뭘 아무렇게나 좀 쓰십시오. 어차피 영어인데. 그리고 한글로 쓰면 되지. 예. 예, 구미시장은 과거에는 역사자료관, 새마을재단, 뭐 직접 쓴 방명록에 다
CHUNG로 돼 있다. 근데 왜 JEONG로 여기 뭐죠? 박정희 광장 표지판에는 왜 JEONG로 하냐? 옛날에 쓰던 방식대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논란? 이제 홍준표 시장은 화를 내면서 야, 그게 원래 잘못됐잖아. JEONG가 맞거든. 그냥 맞는 거를 쓰는 거야, 여기에는.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한심하고 한가한데요. 그냥 정은 J2로 하는 게 맞아요. 원래 표 JE는 맞아. J2로 하는 게 맞아요. 예, 대구시장이 요거는 맞는 거야. 대구시장 요거 하나는 맞았네. 요거 하나 맞았어. 고장난 시계도 2번은 맞기 때문에 요건 맞네요. 이게 중요한 거지, 본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구미와 대구가 정통성 싸움을 누가 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충성심이 높은가에 대해서 네. 구미와 대구의 이 행정가들이 정통성 싸움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충성 안 해도 그 지역은 다 당선되잖아요, 사실은.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충성을 이렇게까지 해요. 충성을 해. 구미에 그때 국회의원인지 시장인지 분은 어디 연설에서 제가 한번 그거는 찍어서 방송한 적도 있는데 금오산의 전설이라고 그런 연설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금오산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왕이 대통령이 2번 나온다는 전설. 맞췄네요. 맞았잖아요. 아니, 그거를 이제 서포트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금오산에 전설이 그게 있나? 제가 구미 금오산에 그런 전설이 있대요. 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스픽스 이 최경의 정치본색 나오는 게 네. 정신교육 받으러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진짜 참지를 못하겠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 저는요 지금 이 정부에서 1급 이상 우리가 이름 알만한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 있으면 이름 한 5명만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우리가 편견 빼고 장관 중에서 아니, 장관급 이상으로 보더라도 아니, 차관까지 보더라도 아니 5명만 진짜 정상적으로 좀 국민들이 아 이쯤 되면 좋다라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존재감이 없거나 존재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야 뭐 논할 가치가 없는 거 없고 존재감 있는 사람들 중에 뭐 그래도 뉴스에 일주일 동안 이름이 한두 번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요들 중에 예. 누구를 우리가 여기서 아 이쯤 되면 괜찮지 않아라고 제가 줄여드릴게요. 3명만. 예. 5명 너무 많으니까 예. 3명만 돼도 못 돼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정진석, 예? 홍철호, 뭐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김태효, 안보실장 신원식, 뭐 누굴 대? 환장하게 심각해요 지금.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정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처음 보죠. 그러니까 모든 수준을 다 낮춰놨어.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인사를 할 때 굉장히 쉽겠어. 아니, 그때도 장관 했는데 뭘. 그때도 안보실장하고 다 했잖아. 무슨 소리야. 근데 이거 복구하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 복구하려면 진짜. 아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도 무슨 정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조에 쫙 해보니까 한 6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야, 그 정도 나오면 할 수 있어. 5번밖에 안 나왔어. 이렇게 우기면 되는 거야, 또. 근데 진짜 3명도 못 고른다니까요. 3명도 못 골라요, 지금. 근데 제가 방송에 가끔 얘기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응? 김건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김건희 하나 잡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저거 하나. 어떻게. 건의수호 건의수호잖아. 내가 진짜 요렇게까지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규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논리적으로 쭉 가보면 하는 게 자기 맞아요. 자리 보존하는 거하고 대통령 자리 보존하는 거하고 건의 지키기 이거밖에 없어. 해외 나가는 거, 그 3개. 그 해외 나가는 거 가끔. 스트레스 안 받고 나가는 거. 전용기에서 잠 잘 자고 그게 다. 술 드시고 뭐 술은 뭐 대통령직이 있든 없든 늘 먹는 거니까. 그 맛있는 전 세계. 예. 아, 그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한남동에서 예. 한동훈 대표 지금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에게 예.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은 왜 지금 거기 있냐? 외국으로 좋은 자리 마련할 테니까 갔다 와라. 빨리 좀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남동이 아직도 인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것 한동훈 같아요. 대표의 측근한테 그분은 혹시 뭐 성씨가 특이합니까? 끝나고 말씀드리는데 전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당에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어디에 있는 사람? 한동훈 측근이면 당에 있는 사람이죠. 당직자. 강훈이라고 있어요. 네.
강훈이라고 이제 예전에 조선일보 기자였고 네. 법조에서 아주 상당히 유명한 네. 기자였거든요. 법조 기자. 법조 기자였어요. 네. 그래서 윤하고 친했죠. 네.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칭 김건희의 5인방 비서관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원했던 게 문체부 차관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장미란 차관 받기는 안 받기는 했었잖아. 맞아요. 이 사람이 원해가지고 바뀐다라고 이렇게 난 거예요. 이런 그 뉴스 비슷한 거 본 것 같아. 네. 예. 그런데 이제 아니 어떻게 지금 올림픽 앞두고 지금 차관을 왜 바꾸냐? 뭘 잘못했는데 왜 그렇지, 바꾸냐? 그래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이 사람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가게 돼 있대요 지금. 관광공사 사장. 근데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잖아요 좋은 거기. 자리지. 봐보세요. 이 사람이 관광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고 있냐고요. 그냥 뭐 법조 기자 했잖아. 법조 기자랑 관광공사랑 휴가를 많이 다니는 거 법조 아니에요? 기자를 했으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검사 했으면 다 알아. 취재를 했기 때문에. 취재를 했기 때문에 법조 관광업체 수사해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수사했던 거를 취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광업체. 일들이 모를 거다라는 게 편견이에요.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알아. 나 놀리는 거지 지금. 다 알아 이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네. 너무나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하태경 의원도 거예요. 보험연수원 원장 가시더만요 보니까. 하태경 그렇더라고요. 보험하고 네. 뭔 관련이 있어 보험하고. 아니 이복현 금감원장도 제가 여의도 돌아다니면 저 굉장히 반긴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서울대 경제학과 다 선배들이야. 에? 지가 뭘 한다고? 그치. 그 뭘 한다고. 아니 진짜 금융업계 오래 계셨던 분들은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 어차피 후배인데 본인들 다 임원이고 오랫동안 이 한국 경제 그다음에 한국 금융에 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지가 뭘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석에서는. 근데 하잖아.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최근에 홍문표 의원도 뭐 한다는 얘기를 네. 본 것 같고. 아 그분 적임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 그래요? 뭐 하시는데 여김자입니까? 네? 뭐 그 하시는데?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아, 네, 그거 한우법 하려고 그랬지. 그거 가시고. 한우법도 거부해버렸잖아요. 아니, 윤석열 훌륭한 대통령이. 분이에요. 그분도 있잖아요. 민영삼 그 사장이라고. 네. 그러니까. 관광공사 아니, 코바코. 아니, 그 코바코. 광고 나눠주는. 최근에 네. 최근에 조선일보가 네. 또 대문짝만하게 썼어요. 네. 근데 뭐라고 썼냐면은 공공기관에 빈자리, 그러니까 즉 임기가 만료됐는데 사장이 임명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다. 왜 안 하는지 알아요? 왜 안 합니까? 허락이 안 떨어져. 그러니까요. 그 조선일보 기사가 핵심이 그거예요. 왜 인사가 안 나냐? 문재인 정권 때 그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에 임명한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자리 잡히고 어쨌든 그 사람들도 다 임기가 다 해가지고 이제는 해야 될 때인데 지금까지는 총선 때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거라고 눈 감아줬는데 조선일보가 제가 행간을 보면은 우리가 눈 감아줬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 다 이렇게 챙겨줘야지 왜 안 챙겨주고 하고 있는 거냐? 용산이 다 틀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틀어주고 있는 줄 알아요? 왜 왜 아직 이렇게 네.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걸 얘기해 주세요. 시기가 도래가 안 됐어? 아니요. 그러면 시기는 한참 지났대요. 왜입니까? 아니, 성명세를 못 받아서. 아 이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면 난 감옥 갈 것 같아요. 아니 가도 스픽스가 다 지켜드립니다. 다. 면접이 진행 중인가요? 네. 왜? 비밀 면접이? 왜? 나는 믿지 전혀 않아. 믿지 않아요. 저는 아. 이런 건 믿지 않는데 나는 믿지 않아. 막 어떤 사람들 막 그렇게 헛소문 내고 어. 막 반국가 세력으로 그런 얘기 막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어.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다. 그렇지.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 하여튼 아. 좀 정상적이고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공직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조선일보가 사설도 썼어요. 용산이 인사를 무조건 다 틀어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주 좋은 사람, 적절한 사람 보내면 된다. 상식적으로 해라.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라 마법의 힘으로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아니라니까 거다라는 그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라는 설이 있는데 그러한 얘기는 반국가 세력이 퍼뜨리는 거다라고 장성철 소장님은 생각하고 있다. 네. 네. 아니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대 석자 교수로 지금 네. 해양대 석자 교수면
이게 이제 안어입니다. 안어. 이 명예직위입니다. 이 석좌 교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65세 정년 퇴직하시고요. 이분의 학문적 업적이 엄청 뛰어나가지고 이분을 이제 석좌 교수로 임명하는 게 보통 석좌 교수라는 교수도 다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석좌 교수로 해양대에 들어간대. 근데 해양대는 국립이야. 국립. 석좌 교수에 임용이 되려면 네. 해양대 학칙이 노벨상 등 국제학술상을 받았거나 네. 특정 학문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탁월한 업적을 이뤘거나 네. 탁월한 공직 경험과 전문성으로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경우. 에이, 탁월한 공직 경험은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은 100% 했을 거예요. 앞으로 할까? 아니면 100% 했을 거예요. 예산만이 따줄 예산만 거예요. 네. 따줄까? 예산만이 이 사람이 이제 중앙대 언론학 석사 출신. 예. 그러니까 해양수산부라든지 또는 관련 상임위 활동은 전무하신 분이다라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산만이 따줬을 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 원래 또 근데 왜 석좌 교수일까? 그러니까 예산 따주면 석좌 교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많이 아무 따져야 출신이고 돼. 많이. 특임 교수도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게 좀 웃기는 게 특임 교수, 겸임 교수 뭐 등등. 그 어떤 양반 귀족 사회처럼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야 내가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정말 권세를 부린 사람인데 학문의 세계에서도 니들이 학문의 세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치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특임 교수라니 진중권도 다 하는 걸.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저도 했어요. 이 마인드를 가지고 야 나는 석좌 교수 정도 내나. 아, 내 급이 석좌 교수다. 이런 그렇지. 식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불쾌해.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특히 학문 같은 분야를 네. 교육 분야, 학문 분야를 그냥 지들 발가락에 때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거죠. 이제 학계를. 그래서 여기 학계를 오염시키는 이게 한겨레 기사인데 한겨레 기사에 이제 나온 이 의도는 네. 결국 장제원 의원이 이 석좌 교수 찍고 왜냐하면 임금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네. 석좌 교수 찍고 해양수산부 장관 가르는 거 아니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장이 류동근 해양대 총장인데 사적인 보훈 성격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번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2순위 후보였지만 1순위였던 도덕기 전임 총장을 제치고 임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밀어줬나? 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훈 인사를 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좀 눈 감아 주시죠. 더 큰 일들이 많은데 뭐 이거 석좌 교수인데. 근데 이게 별로 이게 놀랍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네. 하도 경천동지할 일들이 많아가지고 25분에 광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늦었네. 예.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회생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홍보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전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78만 원의 현금 사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인터넷 비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습니다. 네,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할 때도 최대 30만 원 혜택 가능합니다. 또한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 후에 주변 지인들도 가입을 하면 지인들 가입한 만큼 추가 5만 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 별개로 통신사 결합을 통한 요금 할인도 아주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1670-2571 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한 달 남았나? 9월 며칠이죠? 9월 임기가 15일인가 9월 25일인가? 그리고 이제 저 25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이 9월 12일인가 그래. 거의 시기가 겹치는데 본인이 다 해결하겠네요. 어떻게 하려나?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까지 뭐 알면서 물어봐요. 뭐를. 무혐의야? 무혐의? 무혐의로 한다고 했고. 아, 디올백도 무혐의. 그래도 검찰총장 그동안 보이치도 무혐의. 그동안 얘기한 게 있잖아요. 네.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보고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네. 뭔 소리냐 지금 재수사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의 입장이면 일관되게 한다. 일관되게. 재수사해 수사심의위원회도 열고 재수사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임기가 많이 남았으면 그게 뭐 나름대로 영이 먹히는 소리인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재수사에 이거는 네. 나 말고 심우정이 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할 수 있을까요? 재수사 이렇게. 그래서 언론이 예상하는 거는 재수사가 아니고 만약에 이원석이 한다면 최대치는 수사심의라도 열어갖고 그거 한번 거치자. 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까지는 얘기하지만 그것도 언론이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일 뿐 그것도 아마 못할 걸. 요렇게 대부분의 기사는 지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제 사실상 이제 월급만 받아 먹고 술 네. 마시다가 끝나는 건데 본인이 그동안 내뱉었던 말들이 있잖아요. 국민 앞에서. 뭐 예를 들면 7초간의 침묵 네. 내지는 뭐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뭐 법 앞에 원칙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는 맞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결국 말로만 맞는 말 하지 행동으로는 맞는 행동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건희 의혹들에 대해 가지고 다 면죄부를 주고 본인은 퇴임을 한다면은 정말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총장이라는 오명을 좀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입으로 떠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은 그러그려 넘어가겠지만은 그럼 말은 그렇게 왜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비판을 저는 피할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소신과 신념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받았겠죠. 검찰로부터 내외적으로 그리고 뭐 용산으로부터도 경고를 받지 근데 않았겠어요. 자기가 총장인데 어떻게 총장을 압박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지휘권자인데. 근데 실세인 자기 역할을 하셔야지. 실세인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대통령의 밑에다가 측근. 밑에다가 대통령 인증 사실은 이 사람이 총장 그 이마에다가 총장이 2명이에요? 예, 이마에다가 인증을 딱 찍어놨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총장인 듯 이걸 딱 찍어놨고 그리고 검찰 내외에 소문을 막 내놨잖아요. 이원석은 정치할 듯 이렇게 소문을 막 내놓으니까는 지금 검찰에서 사실 이게 아무리 임기 말에 레임덕 종이호랑이 총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지금 총장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지금 지난번에 이원석 총장이 이거 나를 패싱하고 출장 조사를 해? 그거 절대 진상 조사가 아니고 진상 파악을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얘들아 흥분하지만 절대 진상조사가 아니고 진상 파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전혀 이루어진 바도 없고 진도 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그거 못하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될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본인이 말하는 게. 허수아비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그만두는 게 맞았고요. 본인이 스스로 거치 결정을 하는 게 맞았고 만약에 저는 지금 검찰총장 이렇게 물러나는데 전 역대 최악의 검찰총장 했습니다마는 평검사들을 비롯해서 일선에 있는 부장검사들이나 차장검사들 다 입 닫고 있잖아요. 전 이거 묵시적인 저는 협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검찰 조직을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어떤 후과를 누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국민들의 심판이 좀 엄혹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저도 거기에 목소리 낼 거고요. 이거 저는 평검사들이나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침묵한 대가를 전 엄혹하게 치를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필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정말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권력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고 네. 뭐가 두려워요? 나와서 변호사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엄청 무섭나 봐. 검사할 때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본인이 가진 공권력, 권력을 이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지검장 한번 더 해볼까? 검찰총장 해볼까? 이렇게 눈치 보면서 국민을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검찰 필요합니까? 근데 올바른 소리하는 검사가요. 제 그냥 매스컴 기준으로는 네. 이문정 검사. 그러니까 전 이문정 검사 저는 그렇게 평소에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그분도 뭐 정치적으로 여러 발언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신뢰도가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 외에는 지금 검찰 조직 내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검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없어요 지금. 네.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없는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검찰 하다가 밖에 나온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 대표잖아요. 디올백 요 수에 대해서 이 무혐의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판단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꼬리를 하나 달긴 했죠. 자세히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꼬리를 달았는데 법리와 팩트에 따라서 평가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데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이렇게 무혐의로 갈 거잖아요. 오늘 무혐의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이치모터스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길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좋아 그래 불기소하고 끝내자 이렇게 자기가 정리하고 논개로 돼서 가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대로는 안 돼. 계속 뭔가를 해봐. 적어도 9월 달에 그 항소심 결과 나오는 거는 지켜보고 가야 돼. 근데 요거는 어떤 길이냐? 침대 축구의 길입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전주들에 대한 그 무슨 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누가 그러면 공모 혐의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이러면서 또 시간 끌 거거든요. 그래서 불기소냐 침대 축구냐 이 두 길밖에 안 남은 거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그 검사들은 다 뭐 하는 겁니까? 게시판에다 글 쓰고 막 평검사들 모여갖고 걸기하고 뭐 이런 거를 전 정권에서 하듯이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하고 이원석 둘이 동기거든요. 27기. 근데 하는 짓도 똑같아. 한동훈도 국민 눈높이라고 떠들다가 이제 와서는 뭐 국민 눈높이가 팩트와 법리에 맞는 결정이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고 이원석 총장도 뭐 원칙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라고 하더니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하는 짓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게 똑같고요. 저는요 이번에 이거 불기소로 덮어주더라도 과거에도 BBK 덮었다가 10년 뒤에 재수사해가지고 다 처벌했거든요. 이걸 검찰의 불기소가 범죄를 없게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괜찮아요. 이게 특검의 명분과 요구를 더 그러니까요. 높일 뿐이에요. 매를 더 10대 맞아야죠. 한 대 맞을 거. 특검 플러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아마도 검찰은 해체될 거예요. 갈기갈기 찢김을 당할 겁니다. 저는 4-5개 정도. 문재인 정권 때 네. 막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분노했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네들 수사 못하게 하려고 검찰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 있냐라고 좀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지금 검찰의 행동을 보면 네. 검찰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됐어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공적 기관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애야지 왜 필요해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체시켜야죠. 그리고 저는 그 권익위 국장님의 안타까운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네. 전 응답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비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고뇌와 그 안타깝게 정말 끝까지 저는 모든 걸 다해서 네. 저항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그 다음의 체계를 반드시 잡아내고 저는요 윤석열 김건희 정권 하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은 전 나중에 특별법 만들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또뭐 부역이라고까지 아니 공직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일반 사실은 시민들 말고 그렇지. 공직에서 고위급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침묵하면서 침묵을 넘어서서 부역을 한 사람들은 자. 반드시 뿌리를 좀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 장악 심각합니다. 그 KBS, MBC 네.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야 이제 사람들이 이건 너무 심하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역행하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년 한 반 전에 이거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권성동이야. 권성동이 제 프로에서 다 너희들 민노총 조직이잖아. KBS, MBC. 그렇게 아지를 떴어요. 운동권의 아지를. 예? 좋은 용어 쓰셨습니다. 아지테이션. 예. 일본어 아닙니다. 예. 구호를 먼저 외쳤어, 권성동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이런 사람들 있죠. 먼저 구호 외친 사람들.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해. 이유가 뭘까? 이거 오래 못 갈 것 같거든. 괜히 본인은 선전성동 해가지고 쫙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강아지 판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한 것처럼 지금 하는 거야. 세탁기. 지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본인들이 초기에 막 장난질 쳤던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한 것처럼 해. 그러면서 이제 조용해. 예? 이런 사람들 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저는요 이 시대에도 지금 부역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친일 부역자가 아니라 지금은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자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내부에 있죠. 그러니까 예. 권력자 옆에서 자기가 충성해가지고 본인이 이익을 얻겠다라면서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그럼. 전 이거 역사 앞에 청산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 더럽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됩니까? 특히 검찰이 중심이 됐었잖아요. 과거에는 군사 정권, 군부가 가운데 있었던 거고 이 검찰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권익이든 그 사람들 다 검찰 인사 출신입니다. 정순현 부위원장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권성동 의원도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왜 검사들이 전현직 물어나고 나라를 다 이렇게 뒤죽박죽 망가뜨려 놓습니까? 진영을 바꿔가면서까지. 전 이거를 부역이라고 써도 본인들이 반박할 수가 없어요. 부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저 청산을 해야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권성동 의원님 우리 장 소장님 좋게 봐주세요. 훌륭한 분이요. 그리고 저 김건희 팬클럽 진짜. 운영하고 김건희 무슨 뭐 옷 입으면 김건희 여사님이요. 제발. 김건희 옷 입으면 뭐 그냥 뭐 품절 매진 사태 완판됐다 요런 거 썼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윤석열 범위 내려온다 해가지고 신동욱은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됐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썼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또 쭉 빨아왔잖아. 예? 요런 언론들 있잖아요. 이런 언론들 진짜 문제예요. 권력 해바라기 언론들 무슨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근데 그런 거를 젊은 기자들이 인터넷으로 막 써. 아무 생각 없이. 김건희 옷 안 판. 그래서 김건희 무슨 팬클럽 김건희 팬클럽 회장했던 분은 어디 갔어 지금? 강신업 변호사. 예, 그 사람은 어디? 김건희가 팬클럽 할 만해? 어? 아니 김건희 여사님 훌륭하시죠. 김건희가 무슨 팬클럽 할 만해? 끼게 그만해요, 이제. 주가 조작 전주지. 김건희 여사도 훌륭하세요. 사이비 지식인 아니야. 아니 부산에 가가지고 이 사이비 정말- 지식인이 뭔 줄 알아요? 논문을 YUJI 하는 사람이 사이비 지식인이에요. 아니, 부산에 가서 저 네? 어렵게 예술 활동하는 국민대에서도 박사 논문 관련해서 제대로 하란 말이야. 국민대 사이비 지식인들아. 아니, 그- 숙명여대하고 여사님이 그래도 네? 부산에 가서 전부 사이비 지식인들이야. 가난하고 배고픈 예술인 이런 한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어요. 국민대하고 숙명여대. 그 얘기를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쵸? 누구의 을지연설 네. 할 때 누구의 입으로. 사이비 지식인들. 아이. 아이고. 예. 김건희 박사는 논문을 YUJ하고 있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인의 정치본색이었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정치본색이 유지가 되겠어?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